예전부터 역적이 나온 고장은 어떻게 됐느냐? 마을의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향수, 부곡 이런 식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역적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적의 집은 파가지고 연못을 팠습니다. 연못을. 집을 없애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대 해결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놈들 나오고, 특히 이번에 이런 엄청난 그 생양아치 같은 그런 놈들을 낳게 만든 선생님들도 다 나와서 사죄하고, 동문회 입장에서 저 윤석열 1년 선배입니다. 아, 정말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저희 서울대 민주동문회는 윤석열을 깜빵에 쳐놓고 처단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거 보면 상당히 격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다음부터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기에 나오신 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혜선 위원장님이신데, 금방 저 영상에서 비쳤던 분인데, 근데 이게 저기는 굉장히 격정적인데 오늘은 말씀을 좀 하셔서 네. 다른 사람으로 알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동일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현장이고 너무 춥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도 커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남동 앞이죠? 아니면 어디 광화문 쪽인가요? 한남동에서도 했었는데 네. 저 영상은 네, 광화문 쪽에 네. 한 것이. 네. 이제 저 주장은 제가 들었으니까 주장한 내용은 네. 추가로 혹시 저기에 덧붙여서 더 저기서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저는 그겁니다. 사실 원래 지로는 국가의 그 혜택을 받고 나라의 네.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들, 자신의 현재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한 공적 의무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얘기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정혜선 서울대 민주동문회 현장 팀장. 윤석열 퇴출위원회의 네. 그 내부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정혜선 위원장님 말씀인데 저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배출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나와서 사과하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까 그 얘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네, 끝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서울대에서 혹시 이런 내란 사건 이후에 내란 사태 이후에 무슨 입장을 내거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대 입장이라는 것이 서울대 총장이 나와서 이렇게 총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그거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고, 정말 자괴감 가진다라고 여러 번 선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성명도 발표하시고요, 네. 행동도 나서시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이 교수님들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네. 수백 명 단위로 그렇죠. 시국 성명도 내고 네. 서울대 민주동문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성명서도 네. 내고. 그 대학생들도 요즘 말로 요즘은 뭐라 그래 대자보도 학생들도 수천 명이 성명서 내고 네, 그래서 일일이 투표해서 그 냈습니다. 학생들도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도 부끄럽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다들 부끄러워하시죠. 그 이제 폐지론 주장한 배경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 고대학 대표도 서울대 동양사학과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네. 민주동문회에 네. 매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회비를 내고 있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학생들이 네. 서울대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네. 하여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갖는다. 그래서 그 재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해 주자라고 민주동문회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3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액수까지 밝히시면 어떡해. 이 3만 원 너무 적은데요? 너무 좀 아이고. 맞습니다. 동문회비- 조금씩 해야 됩니다. 네. 동문회비도 매년 내고 있고 네. 다음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네. 숨지신 또 열사분들의 추모제라든가 이럴 네. 때 또 제가 네.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민동 얘기 나왔으니까 서울대 민주동문회 좀 얘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그 전에 거 다시 화면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리바이벌 해도 됩니다. 리바이벌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원래 서울대 폐지론을 얘기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서열 문제 이제 뭐 그런 문제죠. 사회의 줄 세우기 문제에 네.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지역 이렇게 편중 이런 문제에 관한 걸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론입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번에 또 이제 그 현장 논리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역적 수괴가 났는데 네. 역적 수괴에 대해서 동양 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네. 역적 수괴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로 안 하겠습니다. 너무 이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라서. 뭐 아까 말씀 뭐 향소 부고 아니 그러니까 역적 수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네. 이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작은 데서는 3족이고요. 네. 저기 그 황제 국가들은 9족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놈 다 죽인다 이겁니다. 사실. 네. 그런 건데 이제 역적 수괴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을 네. 마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은 향수 부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격화시켰지 않습니까?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은 허물어 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연못으로 완전히 파서 연못을 파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제 왕이 있던 통치하던 네, 네. 그런 어떤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 주인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배반해서 이 내란 네. 이 일으킨 거는 뭐 거기에 뭐 과거에처럼 준해서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말씀하신 건 그만큼 엄하고 중대한 범죄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현장 지금. 논리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묻혀 있는 이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은 옛날엔 시스템이 조금 약했잖아요. 네. 지금보다. 그러니까 전체를 싹 쓸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죠. 네.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 시스템이. 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개의 국립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번에 주동을 뜨고요. 서울대 출신이 네.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어떤 검사 출신인 사람이 주동을 하고 육사 출신들이 하수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번에 내란이 이 역모가 몇 번째냐면은 대체로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쭉 따져보면 그 중에 2번을 누가 했냐면은 박정희가 했는데 네. 박정희가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육사 출신이 주동을 뜨고 네. 서울대 출신들이 그 하수인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네. 육사 출신이 서포터하는 하수인이 됐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뭐 윤석열이 이제 그 또 어제 윤석열 변호사들이 했던 그 네. 논리들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이라든가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은 네. 좀 있다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서울대가 또 기여한 부분이 또 없지는 않잖아요. 네, 있죠. 네. 근데 서울대를 없애자 이 주장은 민주동문회의 공식 입장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지금 이제 서울대가 기여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산업 이제 발전, 네.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여한 일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재 시대를 오랫동안 거쳐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 서울대 선배들은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유신 72년도 유신 시대부터 긴급 조치에 의해서 탄압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서울대 생들이거나 서울대 출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점도 굉장히 기여한 것이다라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이상민 장관도 이제 내란 아직 구속 기소라든가 사법 처리는 안 됐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되면 분명히 이제 입건된 상태고 아마 저기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구속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상민도 서울법대, 그렇죠. 윤석열 서울법대,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저희 한덕수 씨도 서울대 나왔고요. 네, 거기서 뭐그 외에 뭐 일일이 얘기할 것도 네. 없습니다. 어디 지금 최상목 네. 대행도 이제 아니 제가 서울대에서 조금 접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최상목도 서울법대, 네. 또 또 누가 있죠? 이 내랑 한동훈 씨도 서울법대 아닌가? 한동훈도 서울법대. 근데 거기는 이제 반대편에 섰으니까 근데 일단은. 공통 특성은 있어요. 그 네. 반대편에 섰다라고는 하나 네. 미꾸라지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머리가 좋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사회에서는 보통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영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악하거나 영악하거다. 네, 영악한 우리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박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죠. 예. 이제 영리한 사람이 네. 예, 현명해지면 좋겠는데 현명한 쪽을 택하지 않고 네. 한덕수 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분까지 최상목, 저격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하셔도 됩니다.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네. 이게 뭐 좌고 우면에다가 머리를 하도 돌리다가 도리도리 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영악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 당일 날 저녁에 네. 삼청동 안가에 네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뭐 이완규 이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김주연, 김주연 민정수석. 대통령실 민정수석. 네.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고대법대 출신이고 세 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그 네 사람이 왜 그때 그때 이제 저희가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비상계엄에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을 거다. 네. 비상계엄의 어떤 설계도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두뇌를 빌려줬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수습할 거냐. 네. 라고 그날 당일날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뇌피셜이 아니라 안 봐도 비디오 정도 아닌가요? 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주도를 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걸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 그 변호인들의 또 대다수가 네.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닙니까? 네. 저는 서울대로 안 나와가지고 저보다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서울대 이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100% 공감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서울대가 산업화라든가 민주화에 서울대 출신들이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한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컸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이 언론사에서 이제 거의 33년 이 근무를 해본 경험,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선일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우영 이게 연대 동문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동문회 그 이사장이라고 그럽니까? 뭐 총동문회장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 방우영 네. 그분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대를 설립한. 그래서 뭐 연대 항맥, 고대 항맥이 좀 강한 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아마 서울대 출신도 많고 뭐 굉장히 큰 그런 항맥을 저는 형성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몸담았던 신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기자로서의 어떤 역량,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학벌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서울대 학벌, 서울대 라인. 또 이제 저희 신문 같은 경우에 또 뭐 이제 장기영이라고 하는 네. 한국일보를 만든 사람의 아들들 중에 또 고대 출신이 있어가지고 또 고대 인맥. 네. 뭐 이런 특정 이 항맥이 어떤 굉장한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 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런 그 서울대 학맥, 네. 고려대 학맥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커버하고 능력 이상의 대우를 받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 그거는 제가 몸담고 있던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네. 관료사회라든가 사법부, 검찰, 뭐 권력기관뿐만 아니고 뭐 심지어 민간 기업조차도 그런 어떤 학벌주의의 이런 잔재가 굉장히 뿌리 깊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서울대 폐지론도 이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나왔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 폐지론의 어떤 장단점 같은 거는 이제 잘 따져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책 갖고 지금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네. 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내란 수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배출된 학교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비판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서울대 문제 금방 이제 말씀하셨는데 학벌주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득권화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끼리끼리 하면서 어떤 부패화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 끄집어내는 어떤 계기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폐지하면 혹시 그 뭔가 대안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 제기를 하신 건가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이건 그 뭐 역적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어떻게 역적 배출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 얘기는 그냥 현장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네. 아까 얘기 드렸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시스템을 뭔가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구조.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신 이렇게 폐당 있잖아요. 만드는 네, 구조. 네, 이걸 어떻게 해서 깰 것인가. 사회에서 이게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 바깥으로 갈 수가 네. 없잖아요. 팔 네. 부러지니까. 네. 안으로 굽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지만 공적인 일이 될수록 손이 앞으로 뻗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가는 사회로 가려면 서울대는 분명히 학부는 폐지해야 된다. 학부. 이 예. 학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육사 똑같이 끼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육사 똑같이 보고 네. 국립대학교 두 개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네. 두 조직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뭔가 다극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숨 쉬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이들 학부를 없애고 네.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자. 네. 그래서 어쨌든 학부는 그러면은 뭐 이 지방 국립대 네네네. 뭐 이제 뭐 거점이 되는 좀 큰 국립대의 네. 경쟁력을 키우고 네. 그런 쪽으로 서울대 학부의 어떤 기능이 네. 좀 전국적으로 좀 다양화되고 네. 뭐 그런 이제 생각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체로 그렇고요.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된다고 해도 이 네. 서울대 뭐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은 18살, 19살 나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전에 15세 있잖아요. 예. 만으로 따지면 15세에서 18세에서 벌어지는 일, 네. 충암고라는 그런 라인이 네, 발견됐죠. 네. 사람의 신뢰성,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네. 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직 그 청소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딱 네. 넘어갈 때에 생긴 네. 그 집단. 네, 문제. 그래서 그때에 생긴 유대감이 예, 그렇습니다.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감. 네. 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네. 어떻게 됩니까? 직장 뭐 사회에서 만난 의리 있는 사람 뭐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 그런데 이 초등학교 동창 뭐 이렇게 되면 무한 신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사회와 연결되는 청소년기 요 넘어가는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집단을 막 만들어 놓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그 이제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한번 그 대안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울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서울대의 그런 뭐 서울대 폐지론을 비롯한 어떤 학벌주의 문제가 제기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년도 더 됐어요. 네, 맞습니다. 20년도 더 됐고
이미 뭐 대선이라든가 총선 때 뭐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 뭐 서울대를 폐지하자, 아니면은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결국 하나도 실현이 안 됐죠. 네. 하나도 실현이 안 됐고 그만큼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어떤 기득권층의 저항, 네.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학벌주의의 문제, 어떤 개인의 자기가 뭐 어떤 집안 사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대학을 못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른바 이제 뭐 명문대 상위권대에 못 갔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성실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네.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서울대 폐지론이 20년 이상 서울대 폐지론, 서울대의 지방 이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가 됐는데도 네. 이 지금까지 실패를 했다. 네. 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그 다양한 대안들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도 뭐 못지않게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들의 어떤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제안했던 네. 그러니까 지역별 균형 선발이죠. 지역별. 네. 지금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수의 4%예요. 네. 4%인데 서울대 진학률은 12%예요. 다른 지역보다 3배 더 많이 서울대 진학을 해요. 네. 근데 많은 그 교육학자들,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금의 대학 입시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학생의 잠재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학생들의 상위권대 진학률을 결정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부모가 경제력으로 사교육을 뒷받침하고 아주 지금의 그 대학 입시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네. 숙달시킨 자본을 통해서 그렇게 숙달시키는 애들이 서울대라든가 이른바 네. 상위권대에 많이 진학하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는 학생 수에 비례해가지고 진학을 시키는 네. 균형 선발제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예요. 택하고 그러니까 있는 제도. 입학 제도를 선보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이제 아예 그렇죠. 이제 학부를 없애고 그러면 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여기는 입학 제도를 더 손봐서 어떤 이창용 균등하게. 씨의 그 의견. 그렇죠. 저는 거기에 네, 네, 찬성하는 네, 거고 네, 이미 네, 네.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네. 제도를 택하고 있고 우리도 일부 지역 균형 선발제, 농어촌 선발제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아주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미 서울대에서 그렇게 진학한 대입 수능 시험으로 뽑았으면 서울대 갈 수 없는 애들, 네. 네. 성적이 한참 떨어지는 애들이 실제 서울대에 들어가 가지고 성적이 강남권 애들보다 둥둥하거나 더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부산, 뭐 광주, 뭐 춘천, 뭐 대전 또 그 권역에 있는 그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뽑자. 자, 저는 응. 네네네. 감히 여기서 네.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뽑더라도 사실은 네. 선발의 문제지. 그렇게 뽑더라도 서울대 어떤 기득권화 문제, 서울대 출신들의 기득권화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요. 저는 네. 다르다고 봐요. 지금처럼 강남권 애들 서울이 지금 그 한 3분의 1이 넘을 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서울대 맞습니다. 진학률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높고 나머지가 또 다 뭐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대도시 지역 출신들이 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 균형 선발을 하게 되면은 제주도 뭐 전남의 저 산골 네.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대학의 어떤 다원성 네.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접하게 되고 비판적인 사고, 균형감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반론을- 네, 반론하셔도 돼요. 근데 네. 갑자기 정책 토론 네, 가지고 아니, 이제 제가 그럴 깜냥은 못 예, 됩니다만은 예. 그래도 말씀드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본질은 무엇인가? 예. 18세, 19세 예. 네. 애들 때부터 어디 하나에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걸로 형성되는 라인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구조가 어디랑 같으냐 하면 육사랑 똑같습니다. 네. 육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18세, 19세 때 해가지고 육사에 들어갔어야 별다는 거죠. 네. 그래야 최소한 소령 진급은 보장이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회의 개방성을 현저하게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부라는 거 있잖아요. 학부에서 뭘 가르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8세, 19세, 20세 있잖아요. 요때에 딱 들어간 걸로 네. 평생을 결정짓는 네.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치열하게 덤벼드는 네. 그 구조를 깨지 네. 않을 수 없다. 네, 좀 그 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고작 대표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강남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과연 학력고사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과외가 있었지만 학력고사 시대에는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입학의 어떤 균형성 지금 말씀하는 입학의 균형성보다는 네. 그 서울대 출신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기득권화돼 가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신 것 같다는 네. 측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네, 내용에 네. 대해서 지금 한국의 그 항맥 중에서 네. 항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저겁니다. 저기 어디냐면은 육사죠. 네. 육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큼 이 사회에 그러니까 오래됐었던 그래서 1차는 뭐냐면은 KS 라인이죠. 네. 경기 서울대였잖아요. 네, 네. 그들이 강요들의 뭐 유신 시대에 보면은 서울대 출신들이 약 40% 육사 출신이 한 40%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 KS 라인이 언제 깨지냐면 77년도 입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때 77년도 네. 그때 이제 평준화되면서 깨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등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90년대에 이제 외골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파라군하고 결합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요 강남 있잖아요. 아까 그와 같은 입학 그 추세 생긴 거 아닐까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5월 달에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러길 바라죠.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4월 말 5월 초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어쨌든 대선이 이제 대선 시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뭐 진행이 되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또 활발하게 토론되지 않을까.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선민동에서 아까 이제 선민동이라고 나오니까 설명을 드려야 돼. 서울대 민주동문회를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서민동이라고 지금 표기를 아까 이름 밑에 프로필에 소개하고 있는데 네. 선민동은 서울대 민주동문회입니다. 네.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기를 한번 해서 공약으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저 이제 물론 네. 그 의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향심을 가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동문들도 네. 그 폐지는 뭐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지만 그 고향을 사랑하는 거하고 네. 이건 아주 다른 문제인 거다. 네. 악이면은 한 번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지역 사회 지역 있잖아요. 지역의 균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갔으면 네. 좋겠다 싶습니다. 네.